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면 많은 것들을 포커스 안에 넣을지, 그리고 어디를 초점을 맞춰야, 혹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초점이 이렇게 맞아지는 범위를 결정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촬영을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네, 그 아웃포커싱을 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을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네, 이거는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은 알고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런 구도로 사진을 찍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여기 A4 용지에 사과를 하나 올려놓고요.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조금 더 각도를 내려야 될까요? 아마도 한 이 정도? 네, 요런 식의 그냥 촬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은, 네, 뭐 약간의 아이 레벨에서 뭐 내려다보는 뭐 어쨌든 테이블이 우리보다 물리적으로 낮게 있고, 네, 우리가 지금 네,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식으로 네, 촬영을 하겠죠. 이렇게 촬영을 할 텐데 만약에 우리가 아웃포커싱을 내려면 1차적으로는 조리개를 열어야 되죠. 현재 조리개 2.8 조리개예요. 2.8이면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렌즈 안에서는 최대한으로 조리개를 열고 있는 상태. 네, 이렇게 하고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한번 봤더니 뒤에 있는 배경들은 어느 정도 아웃포커싱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지만 사실 요 사과를 주변으로 A4 용지나 뭐 이런 주변들이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웃포커싱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사실 뭐 때문이냐면 저희가 이 카메라를 기준으로 네, 지금 A4 용지를 제가 둔 이유는 이거의 실제적인 물리적인 거리들을 제가 말씀드리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의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한 1대 1.5 정도 되는 비율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를 거리를 실제로 더 낼 수 있는 방법은 네, 얘를 조금 더 카메라를 이렇게 세우게 되고 앵글을 낮추는 방법이 1차적으로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앵글을 낮춰서 아마 똑같은 세팅으로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번째 컷을 한번 찍기 위해서 카메라 앵글을 낮춘 상태로 바로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사과를 기준으로 우리 A4 용지 귀퉁이들 한번 볼게요. 아까는 1대 1.5 정도였다면 지금 거의 1대 2 정도의 비율로 이 거리가 실질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오브제를 촬영할 때나 사실 앵글을 낮추면 낮출수록 아웃포커싱 하기가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낮출 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물건이 이렇게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낮출수록 실제로 이 뒤에 차지하는 물리적인 공간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 같은 2.8 조리개도 훨씬 많은 아웃포커싱을 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똑같은 상황에서 카메라를 훨씬 가까이 가져가서 네, 사과의 사이즈를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똑같은 앵글, 자, 낮아진 앵글 상태에서 지금 광각인지 망원인지 가지고 한번 네, 차이를 한번 내볼게요.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됐고 나중에는 비교를 위해서 사진을 크롭한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의 최대 망원인 상태로 촬영을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컷을 이제 비교를 할 건데, 아마도 나중에는 얘를 이렇게 확대를 한 상태로 두 컷을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사이에 있는 아웃포커싱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또다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지금 똑같이 사과의 범위가 요 정도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데, 하나는 요 상태로 촬영을 할게요. 자, 조금만 더 당겨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당겨서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망원인 상태로 촬영을 할 때랑, 그 다음에는 사물을 훨씬 더 가까이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카메라가 섀도우가 지고 있어서 약간 좀 아쉬운 사진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아웃포커싱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사과랑 사과 주위의 주변부에 아웃포커싱이 되는 정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지금 같은 렌즈로 광각일 때랑 망원일 때 얼마나 많이 차는지, 물론 같은 렌즈가 아니더라도 광각 렌즈일 때랑 망원 렌즈일 땐 둘이 똑같은 앵글이더라 하더라도 망원 렌즈에서 훨씬 더 많은 아웃포커싱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고, 자, 또 하나는 지금 앵글이 높을 때랑 낮을 때, 그러니까 높을 때랑 낮을 때라는 건 제가 지금 이 예로 들어서 그러는 거지, 실제로는 이 뒷공간에 얼마나 많은 물리적인 공간을 실제로 내는지 아닌지. 근데 저는 그것들이 때때로는, 아니 사실 대다수는 앵글을 낮출 때 실제로 물리적인 공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촬영하실 때 미리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사물이 같은 앵글에서 렌즈랑 얼마나 가까이 있을 때 더 아웃포커싱이 많이 나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멀리 있다고 하면은 훨씬 더 아웃포커싱이 덜 난다는 거. 그러니까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아웃포커싱을 낼 수 있다는 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상대적으로 모든 걸 포커스 인을 시키는 것보단 많은 부분을 뒤를 포커스 아웃 시키는 거,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뒤를 날려버리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이론적으로는 쉬운 얘기,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촬영할 때는 아웃포커싱을 내는 게 항상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포커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육교 위에 올라와 있어요. 셔터 스피드하고 조리개, 뭐 그 관계에 대한 얘기를 어쨌든 조금 더 계속 하는 건데, 이제 롱 익스포저에서,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가 굉장히 긴 상태 때 우리가 과연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육교 위에 올라와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들은 지금 영상으로도 한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조리개가 지금, 그러니까 이 셔터 스피드가 굉장히 이제 길어진 순간이 되겠죠. 길어진 순간이 되는데, 여기서 이 불빛들이 찍힐 때 셔터 스피드가 얼마나 길 때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또한 조리개가 여기서 과연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시간이 조금 일러서 아주 롱 익스포저가 나오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인트로가 끝난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을 좀 기다렸다가 해가 넘어가면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그 육교 위에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인데요. 지금 제가 조리개를 2.8 정도 놨을 때 여전히 한 30분의 1초 정도 나오거든요. 감도는 100인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은 롱 익스포저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간대인 것 같거든요. 만약에 얘를 한번 끄고 조리개를 22까지 조인다고 해도 조리개를 22까지 조인다고 해도 현재 1.6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셔터가 길다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 그림에 나오다시피 이 정도로 차의 행렬 정도는 되게 간단하게 없어지는 어떤 그런 지점도 있지만, 다시 한번 버스가 정차해 있을 때 한번 다시 촬영해 볼게요. 지금 정차해 있는 버스는 충분히 정차해 있을 정도로 지금 1.6초는 사실은 별로 긴 시간은 아니라는 거 일단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지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겠지만 저 산 너머로 지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제 생각에는 한 오늘이 날짜가 10월 6일? 네, 2020년 10월 6일인데 10월 8일? 10월 7일? 네, 뭐 하여튼 그맘때쯤이에요. 근데 그맘때, 그러니까 지금 해가 좀 짧아지기 시작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지금 현재는 6시 정도면 좀 이른 시간?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할 때 야경을 촬영하기에 가장 베스트 타이밍은요, 해가 넘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완전히 넘어가기 직전까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까지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일몰 시간이 6시 30분이라 그래요. 6시 30분이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6시 한 20분 정도쯤부터 되면은 이제 촬영하기 되게 좋은 골든타임이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현재 조리개를 22로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냐면은, 지금 셔터 스피드가 현재 조리개 22일 때 몇 초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지금 조리개가 네, 22일 때 지금 2.5초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셔터 스피드는 한 스탑이 시간이 이제 두 배씩 늘기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스탑 떨어질 때마다 현재 2.5초면 그 다음 한 스탑 떨어지면 이제 5초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5초가 필요한 다음에 그 다음 한 스탑이 떨어지면 금세 10초, 그 다음엔 40초, 그 다음에는 80초, 이런 식으로 한 스탑당 2배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현재는 지금 22에 2.5초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아까 2.5초에서 3.2초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스탑 정도 지금 또 다시 늘어나게 된 거. 그만큼 조금 더 어두워졌다는 얘기겠죠? 근데 제가 지금 중간에 하나 기다리는 동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제 차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 물론 제가 아까 광화문까지 가서 이걸 찍을까 이랬지만, 광화문에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좀 창피하고, 네, 여러 가지 좋은 스팟, 뭐 남산에 가서 찍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했지만, 근데 남산은 지금 가면 너무 차 밀릴 것 같아서 절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집 앞에 있는 육교 앞에 나왔는데, 현재 일단은 육교는요, 롱스포저를 찍기에 되게 적당한 환경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육교는 이제 차량이 움직일 때마다 혹은 바람이 불 때마다 굉장히 미세한 진동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 진동이 뭐 30분의 1초 혹은 그보다 더 빠른 셔터 스피드, 30분의 1초, 60분의 1초, 125분의 1초, 그보다 더 빠른 셔터 스피드 안에서는 사실은
크게 뭐 사진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혹은 진동이 잠깐 멈췄을 때 촬영하면 되겠지만, 지금 저는 가급적이면 30초 가량의 지금 롱 익스포저 촬영을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네, 이 미세한 떨림은 사진에도 고스란히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삼각대에 대한 사용인데, 제가 그냥 상상할 때보다 이 난간이 훨씬 높았어요. 실제로 와서 보니까 난간이 훨씬 높아가지고 지금 삼각대 다리를 다 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 컬럼까지 열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됐고요. 이 센터 컬럼까지 열게 되니까 당연히 아주 롱 익스포저에서는 사진에 흔들림이 많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그냥 결과를 같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삼각대가 현재 지금 놓여있는 위치가요, 한쪽 다리를 살짝 세워놔서 카메라를 좀 앞으로 기울이게 해놨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이 난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로 현재의 촬영에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셔터 스피드가 조리개 22일 때 13초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대략적으로 테스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촬영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고, 현재 조리개가 22에서 10초가량,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13초가량일 때를 기준으로 촬영을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가 조금 많아지는 순간에 일단은 찍어 볼게요. 저는 최대한 비슷한 순간들을 여러분한테 촬영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 차이가 좀씩 보이기 시작할 것 같아서, 네, 저 신호가 바뀌었을 때마다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직진 신호가 떨어졌고요. 자, 이제 촬영 시간을 보아하니 15초가량이 될 것 같고 촬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15초의 셔터 스피드가 지금 시작이 됐고요. 저는 셀프 타이머 2초짜리를 사용해서 지금 카메라에 손이 되지 않은 채로 셔터가 눌려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혹시나 잘못됐을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똑같이 현재도 15초짜리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셔터 스피드 조리개를 조금씩 낮춰 보겠습니다. 지금 조리개를 11인 상황까지 낮춰서, 자, 낮추게 되니 당연히 셔터 스피드는 짧아지겠죠. 지금 4초 정도로 짧아졌거든요. 사실 좀 어마어마한 진동이 와서 조금 기다렸다 다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자, 조리개가 11일 때 여전히 지금 4초를 가리키고 있고, 네, 아마도 이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로등이 굉장히 밝게 있어서 지금 더 이상 더
긴 셔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왼쪽 화면을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때하고 다시 한번 10일짜리 촬영을 해보고, (22짜리)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가 너무 없을 때 눌러버렸어요. 네, 그런 다음에 지금 2.8초, 2.8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4분의 1초, 4초가 아닌 4분의 1초가량 나오고 있고요. 근데 2.8초일 때 어떤지 한번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조금만 셔터를 느리게 잡아볼게요. 5.6일 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여지껏 찍은 것들을 스튜디오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 지금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밝기로 촬영을 하는데 조리개가 달라짐에 따라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 저희가 지난 학기에는 지금 이게 달라지면서 빛 망울 같은 게 달라지는 것들을 일단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빛이 쭉 롱 익스포저로 갈 때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가서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메타데이터와 함께 저희가 촬영했던 사진들을 일단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처음에 촬영했던 조리개가 22일 때 1.6초에서 촬영됐던 것들, 지금 궤적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초에 해당하는 거겠죠. 1.6초 동안 움직였던 지금 사물들의 길이가 보여지는 것, 롱익스포저의 기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셔터가 열려 있는 동안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는 상태. 물론 1.6초 동안 차가 멈춰 있게 되면 아주 멈춰 있는 것처럼, 혹은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산도 마찬가지, 지금 멈춰 있는 것들은 아주 멈춰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2에서 4초 정도에 해당하는 거, 지금 4초 정도에 해당되고 있죠.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이제 길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길어지고 있고, 지금 6초까지 길어졌더니 이제 여기서부터 6초까지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담기게 되겠죠. 그래서 6초 동안 멈춰 있는 상태. 지금 여기가 조금 재미있는 상태이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조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차에 6초의 시작점일 때 지금 아마도 차가 움직이고 있었고, 6초 중에서 한 대략 3초에서 4초 정도는 차가 멈춰져 있는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6초 동안 고스란히 움직인 차는 6초 동안의 궤적이 다 이렇게 나타나고 차의 형상은 사라진 상태인데, 6초 중에서 한 4초 정도는 차가 멈춰 있는 상태, 아마도 셔터가 시작됐을 때 여기서 시작이 됐을 거고, 요만큼이 한 2초 정도, 나머지 4초 정도는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니 차가 멈춰 있기도 하고 궤적도 나오는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셔터가 조금 더 길어지니까 네,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좀 제가 자동차 움직였을 때랑 마찬가지로 어떤 일정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멈춰 있는 것처럼 어떤 네,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자동차들에 해당되는 것들은 지금 13초 정도 되니까 네, 멈춰 있는 차들이 이런 정도에 불과하고 점점 더 이렇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3초 때 좀 더 심해지고 있고, 네, 같은 13초의 여러 컷들을 지금 나눠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 근데 조리개를 지금 10일까지 열었을 때랑 22까지 조였을 때에 대한 비교들을 한번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제일 비교가 많이 되는 데일 것 같은데 10일까지 조였을, 조리개가 10일까지만 조여졌을 때, 많이 열렸을 때죠. 근데 20일까지 완전히 조여졌을 때 사실 셔터 스피드야 뭐 물론 당연히 같은 빛의 조건이니까 달라지는 거겠지만 저희가 좀 눈여겨볼 때는 요 빛이 갈라지는 지점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조리개를 조이면 조일수록 더 많은 빛의 망울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는 빛이 조금 퍼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조금 더 망울이 더 많이 지게 되는 거. 그래서 조리개를 2.8까지 열었을 때는 거의 빛이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가 되는데 22일 때는 이렇게 모여지는 거에 대한 것들을 일단 먼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네, 2.8일 때 당연히 셔터가 짧으니 그런 것도 있겠지만 22일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빛이 모여지는 지점, 지금 이 자동차의 요 부분에 대한 빛을 한번 잠깐 볼게요. 지금 비슷한 부분일 거라고 근데 요랑 비슷한 부분이죠. 22일 때랑 2.8일 때, 2.8일 때 더 짧긴 하지만 더 굵은 빛이 생기고 있습니다. 9.0일 때, 네, 똑같은 빛인데 더 굵어지고 있어요. 조리개가 열리면 열릴수록 빛이 퍼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와 보시다시피 네, 2.8일 때, 5.0일 때, 22일 때, 네, 점점점 좁혀질수록, 제가 여기 한번 확대해 볼게요. 점점점 좁혀질수록 네, 빛이 훨씬 더 잘 모여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광원의 빛의 양은 네, 훨씬 더 빛이 네, 훨씬 더 커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광원은 커지게 되고 갈라짐은 많아지게 되고, 물론 갈라짐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커 보이는 네, 경향이 있지만 가운데 딱 요 동그랗게 되는 부분을 보시면요, 조리개가 조여지면 조여질수록 개가 작아지게 됩니다. 작아지게 되는 현상까지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이제 그래서 2.8일 때랑 22일 때는 조리개가 같은 셔터 스피드라는 가정 하에, 제가 지금 같은 셔터 스피드는 촬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네, 요렇게 됐지만 네, 같은 셔터 스피드라고 가정을 하면은 2.8일 때 빛이 더 굵어지는 상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야경에 자동차를 찍을 때는 네, 이렇게 미세한 차이가 되지만 만약에 별의 궤적을 찍는다면 2.8일 때 훨씬 더 별의 궤적이 굵게 나타나게 되는 거, 그거까지 제가 한번 해줄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22일 때 시간이 점점 넘어가게 되면은 네, 네, 22일 때, 네, 요런 상태까지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일 때 빛이 얼마나 모이는지, 네, 이렇게 되고, 셔터 스피드가 얼마나 길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황금 시간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아주 어두워진, 해가 완전히 다 넘어간 상황이면요, 아마 이 부분에 있는 디테일이 다 깜깜한 상태가 됐을 거예요. 완전히 깜깜한 상태가 됐을 텐데 지금 해가 다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디테일은 밝은 대로 살아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긴 궤적, 야경의 궤적을 고스란히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야경의 황금 시간대는 해가 넘어가기 직전의 모습들, 요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들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네, 결국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도 저희가 2.8일 때랑, 네, 6.3일 때, 그리고 22일 때 요런 차이가 난다는 것까지 확인들 해보시고, 여러분들 야경 촬영하실 때 반드시 여러 가지의 조리개로 촬영들을 좀 여러 번 하셔서 그 중에 하나 필요한 것들을 건져 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